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멘톡입니다. 어저께 3시 넘어서 잔 것 같아요. 요즘 수면 시간이 좀 그래요. 한 2, 3시에 자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어김없이 출근을 하니까요. 한 6시 정도에 일어납니다. 요즘 참 수면 시간이 한 3시간? 3시간 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야근을 정말 많이 했고요. 요즘에는 밤에 생각할 거리, 그리고 제가 습관으로 만들고 있는 저의 10가지 룰, 그것들을 수행하고 또 굉장히 성장하려고, 공부하려고, 많은 또 좋은 만남을 가지려고, 꼭 야근을 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정말 많이 아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데요. 옛날에는 그래도 많이 자도 7시간, 8시간을 자도요. 정말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야근하면 생산성이 거의 낮에 일할 때에 비해서 반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피곤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피곤해요. 왜 그러는 걸까? 결국 우리가 현대인들이요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사무직이 됐건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됐건 스트레스에 정말 많이 노출됩니다. 근데 영양 상태가 되게 불균형하죠. 제가 그거 많이 느낀 게 그러니까 아침을 예전에 안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예전에는 꼭 아침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아침에 그냥 입맛도 없고 먹기 이렇게 누가 차려주는 옛날에 엄마가 차려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밥을 차려주는 엄마가 없고 그러니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을 먹지 않았는데 아침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일을 하다 보니까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잠도 깨지 않은 상태에서 피곤하고 그런데 뭐 보고서 아침에 되게 회의나 미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고 하니까 제 몸이 너무 힘들고 특히 영양소가 없는 그냥 빈속에서 계속 에너지를 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기획안을 써야 되니까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결국 영양소나 그런 그 영양의 불균형이 참 몸을 힘들게 하는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 제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저의 거치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옛날처럼 다시 한번 들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운전하면서 되게 위험해 보인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괜찮아요. 저 굉장히 안전 운전하면서 찍고 있거든요. 제가 운동신경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거치대가 떨어지는 순간 제가 딱 낚아챘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야근할 때에 비해서 제가 요즘 수면 시간이 3시간, 4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전에는 저는 그 서플리먼트 전혀 챙겨 먹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영양의 균형 그리고 서플리먼트가 얼마나 중요한가 현대인에게. 저희가 맨날 먹는 게 탄수화물 뭐 먹어도 가끔 그 동물성 단백질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저는 비타민, 무기질, 오메가3, 칼슘 그리고 프로틴도 정말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그리고 커피를 조금 줄이면서 비타민 부스팅 음료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카페인 에너지 음료는 먹지 않고요. 몸에 너무 안 좋으니까 비타민으로만 부스팅하는 음료를 먹어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작업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카페인 없는 비타민 부스팅 음료를 먹어서 깨어 있을 수 있고 밤에도 굉장히 생산적으로 좀 시간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명경만리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창업에 열정적이고 중국의 젊은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창업을 하는가. 사실 창업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젊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경험을 위해서 해볼 수 있는 일이 또 창업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랑 참 대조적이더라고요. 제가 대학으로도 강의를 많이 가지만 그 우리나라의 대학생들 물론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제가 만난 친구들은요. 어떻게 하면 대기업에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약간 제가 그들에게도 지적하는 게 여러분들이 한 놈만 걸려라 이런 마음으로 지원한다. 왜 그렇잖아요. 제발 한 놈만 걸려. 내가 자소서 100개 넣었는데
한 놈만 걸려. 거기에서 두세 군데만 먼저 걸려. 그럼 내가 한 놈만 잡아서 그 기업 들어가고 싶어. 근데 저희 인사 담당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아세요? 취업 전형을 진행하는지 아세요? 그 한 놈만 걸려 라고 생각하는 애들을 걸러내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요즘 여러분 어떻죠? 저성장 시대라고 해서 채용의 절대 인원이 굉장히 감소했고요. 그리고 스펙 중심의 채용 전형의 부작용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상위와 능동의 시대가 도래했죠. 그런데 이렇게 한 놈만 걸려 내가 스펙을 쌓고 이런 친구들하고 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저성장 시대에 창의와 능동의 시대 도래했고 스펙 중심으로 뽑아봤더니 이거 아니야 라고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굉장히 걸러내고 싶어요. 근데 그 명견만리에서 중국의 대학생들, 중국의 젊은이들,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왜 기업에 들어가지 않고 어려운 길을 택하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남들이 하지 않은 경험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미 대기업이나 사회 시스템에서 규정해 놓은 성공, 그거 싫다. 그건 남들이 정해 놓은 성공 아니냐. 내가 정의한 나의 성공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 25살, 6살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다. 저런 친구들이 뭘 만들어도 만들어내겠다. 중국이란 나라. 옛날에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전 세계의 IT, 기술, 혁신, 변화, 창의, 이런 것들의 근원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면서 부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지 않은 성공. 그러니까 우리는 취업 준비하면서요.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있는 판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안정적인 거. 그러니까 남들이 규정해놓은 성공 속에 들어가고 싶고 결국 그 긴 줄에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 마트에서 계산하실 때요 제일 짧은 줄인 대로 가시죠. 근데 뭔가 지금 세상에서는요 그냥 제일 긴 줄로 가는 것 같아요. 제일 긴 줄. 거기에 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긴 줄에 쓰면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경쟁률만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강의를 듣는데요. 정말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둘을 먼저 한대요. 둘을 먼저 하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남들이 가지는 만큼의 have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두한 만큼의 have.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be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 그래서 내가 요 정도. 뭐 직장인, 자영업자, 요 정도의 모습. 그런데 정말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은요, B를 먼저 한대요. 그 순서가 완전히 뒤집히더라고요. 내가 정해놓은 B의 모습을 한대요. 나는 이런 모습이 될 거야. 그 B의 모습을 하면 그 다음에 do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 B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어떤 do를 해야 할지. 그럼 마지막에 내가 정해놓은 그만큼 have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내가 가고 싶은 그 B의 모습을 정해놓고 do를 하시나요? 아니면 하다 보면 되겠지. 그냥 do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요. 정말 그게 어제 제가 시간 승수의 법칙을 말씀드렸는데 내가 한 선택에 따라서 그 선택이 또 좋은 선택, 그 선택이 나쁜 선택에 의한 또 나쁜 선택에 의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 그게 시간 승수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B의 모습을 정해놓고 어떻게 보면 미래가 정해준 나의 일을 하는 사람과 그냥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뭐 언젠가 뭐 그런 미래가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말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비행기가요
비행기가 99%는 그 궤도를 이탈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이유는 목적지를 딱 정해놨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B의 모습을 먼저 정해놓고 do 하는 거죠. 근데 비행기를요, 그냥 가다 보면 어디 나오겠지? 라고 출발시키면 과연 어느 목적지에 도달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멘토분이 하신 이야기인데요. 미래의 나를 먼저 결정하세요. 그러면 그 미래가 정해준 현재, 오늘의 일을 하세요. 오늘이 미래의 나를 만나도록.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집 책상에는요, 이렇게 액자 3개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그 문구를 이렇게 캘리그라피로 적어놨어요. 미래의 나를 먼저 결정하세요. 그가 시키는 오늘의 일을 하세요. 오늘이 미래의 나를 만나도록. 제 가슴속에 새긴 문장, 너가 가슴속에 새긴 문장을 하나 이야기해봐 라고 말하면 저는 이 미래의 나가 시킨 일, do, have, be의 순서가 아니라 be, do, have 이 순서를 이야기 드릴 것 같아요. 작은 차이 같지만 이 사소함이 쌓이면 그 사소함은 더 이상 사소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오늘은요, 미래의 나를 한번 결정해 보세요. 나의 B가 무엇일까? 내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 이 비행기를 출발시킬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한번 결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 미래의 내가 시키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 많이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 오늘의 그 장애와 힘든 일은요, 미래의 나를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비전이 크고 그 미래의 내가 정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장애물은 작아집니다. 제가 그런 거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게 내가 미래에 시킨 오늘의 삶을 살다 보면요, 한참 가면 금방 나옵니다. 곧 그 미래랑 오늘의 내가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점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스티븐 잡스가 왜 Connecting the Dot 이 이야기를 한 거는요, 그도 알았던 것 같아요. 미래가 정해준 오늘의 일을 하는 거, 그 점들이 연결돼서 그 미래와 오늘의 내가 만나도록 해주는 거, 그 비밀을 알았던 거 아닐까요? 네. 여러분, 꼭 미래의 내가 시키는 오늘의 일을 하세요. 오늘이 미래의 나를 만나도록. 세멘토 마치겠습니다. 안녕.